네, 시작해 봅시다. 9번부터 볼게요. 네, 9번입니다. 어디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걸 내가 세로로 놨구나. 네.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갖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함수 활용하면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뭘 생각하라고 했었냐면 구간의 양 끝값, 그 다음에 극값 요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우리가 극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극값이라고 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얘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전 구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 다항식에서 극값을 찾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x값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뒤부터는 요령이에요. 암기가 아니라 요령입니다. 0이 나오기는 해. 그럼 원래 실제로 우리가 책에서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 앞과 뒤를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인점에서 0이 나왔어. 그럼 3보다 조금 작은 부분, 3보다 약간 큰 지점, 이렇게 두 지점을 놓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보다 약간 작은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오고 3보다 약간 큰 지점에서 양수가 나오면 극소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요령은 뭐냐? 자, 지금 얘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에요. 미분을 했을 때 2차식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2차식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세요. 2차식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0이 되는 애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극값이랄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살짝 왼쪽으로 가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보면 둘 다 양수예요.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말은 증가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그럼 가운데는 뭐야? 증가하는 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극값이랄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얘의 극값을 찾으려면 는 0이라고 찾는데 근이 2개면 걔네 무조건 극값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간 과정, 생각하는 과정들을 건너뛰고 정리처럼 본인만의 정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고 내 요령이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게 시간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미분계수가 0이 나온다. 네. 걔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값. 구간이 1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F1하고 F3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극값을 좀 찾아봅시다. 극값을 찾아보면 미분에서 0 나온대요.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6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근이 두 개다. 그치? 근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예요. 자,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는데 구간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치? 구간 밖에 있는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값도 확인을 해라. 이 문제에서는 얘가 극대든 극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큰 값을 갖냐 작은 값을 갖냐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를 비교해 봅니다. 자, F1은 1 집어넣어 보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3 플러스 2.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3 넣으면 54, 27,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니까 4 마이너스 20 더하기 A.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이 A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13 뺐고 9를 뺐고 20을 뺐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최소값이다. 최소값 얼마? 4를 갖는데요. A는 24가 나온다. 됐어요? 그럼 이 셋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 얘예요, 얘. 얘가 최대값 라지 M 요렇게 생긴 거고, A가 24라고 했으니까 자, 라지 M은 1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적분 문제는 제일 뒤로 미룰게요. 13번. 네.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점 1, 마이너스 5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요렇게 나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경우에 문제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려놓고 그냥 이런 애가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 위에 Q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다시 말하면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저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Q점에 뭘 찾아야 돼? 좌표를 찾아야 돼. 맞지? 이 점의 좌표를 찾습니다. 자, 이걸 찾으려고 봤더니 조건은 위에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의 접선 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X축, Y축 이렇게 다 찾아봐라. 이러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얘를 찾든가 말든가 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봅니다. 한 점, 다시 말하면 접점이겠죠? 접점 P라고 하면 1, 마이너스 5고 기울기 이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1이 나와야겠네요. 요걸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요렇게 나오는데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1 나와요. 기울기가 1이고 어디?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깔아보면 만들어보면 x 마이너스 6 나온다. 맞습니까? 자, 이제 교점을 찾을 거야. 여기서도 요령이 살짝 들어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3차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5x 마이너스 2는 0 맞나요? 네, 맞아요. 조립제법을 해야 돼.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기 전에 여기가 접점이잖아. 그럼 1로 2번 하면 무조건 0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접하죠? 접하면 제곱의 인수를 가져요. 접하게 되면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얘는 무조건 x-a의 제곱 앞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를 인수로 가져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접하지. 어디서? 1에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든 어쨌든 이 지점이 1이든가 이 지점이 1이든가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해돼? 그럼 0 되는 애가 여기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야. 그럼 제곱의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조립제법을 1로 2번을 일단 합니다.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에 넣고 1, 마이너스 3, 0 나왔고 1 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0이 안 나온다. 그럼 어딘가 식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봤더니 x-2라는 인수도 갖는다. 그럼 Q점의 x좌표가 뭐란 얘기야? Q점의 x좌표는 2.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4.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울기는 자, 요거의 기울기 F'2가 나와야 돼요. 맞죠? 얘랑 접하는 애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미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갖다 넣어보면 얼마니? 12 마이너스 16 2 나오나? 맞아요? 맞아. 2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2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마이너스 8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 직선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뭐 삼각형 넓이를 찾겠지.
y절편이 마이너스 8이야. x절편은 0 나오는 거 보니까 4 나와요. 그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6 나와요. 16. 됐죠?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는 금방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도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금방 해요. 근데 어려운 건 요 다음 문제 15번. 네, 15번이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ab에 대하여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죠? 아, 두통. 호호. 네, 일단은 얘를 안 보인다 하고 일단 패스하세요. 그냥 식이 어떻게 생겼어. 이걸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봐야지 하고서 막 이걸 써보고 뭐하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뭔 소린지 몰라요.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또 하나 플러스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연속이다 라는 말도 저 안에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뽑아야 돼요. 정보를.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 마이너스 27을 만들 수 있는 애가 값이 두 개가 나온대요. 그쵸? 그런가 보다. 자, 얘는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원소가 알파라는 애가 있고 베타라는 애가 있다. 그럼 여기에 원소가 알파랑 베타란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G'X는 0이 되게 만드는 X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인데 그 중에 얘네는 다 포함이 된대. 바꿔 얘기를 하면 G 알파가 마이너스 27이고 G 베타도 마이너스 27인데 G 프라임 알파는 0이고 G 프라임 베타도 0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대충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대충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알파 베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떠올렸어요. 아무거나 떠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0 되는 애 두 개가 27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가 0, 여기가 기울기가 0이란 얘기예요. 이 중에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고 걔네가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저 식을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이제 해야 돼요. 자, 식을 보기에 앞서서 얘를 한번 보자.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자, 얘들아 정신 차려봐.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그래? 저기 누구니? 우리 반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앞에 좀 깨워줄래? 정신 차려. 앞에 봐. 자, 연속이래요. 그럼 어디서도 연속이어야 되냐면 0에서도 연속이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0의 좌극한인 얘가 0의 우극한인 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x에다 0 대입해 보십시오. 좌극하는 0이 나와요. 맞지? 우극하는 4분의 1 F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F0은 0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 좌미분 계수는 여기서 뽑힙니다. 자, 얘 미분해보자. 요걸 다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2a x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서도 미분을 해봐요. 4분의 1 f 프라임 x 마이너스 2b의 x 이렇게 각자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0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가 0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왜? 크게 좌미분 계수고 얘가 우미분 계수니까 0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f0은 얘도 0이 돼버리니까 4분의 1 f 프라임 0이다. 근데 얘가 0이라며? 그럼 얘도 0이겠지 뭐. 그래서 f0도 0이고 f 프라임 0도 0이야. 아까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 했어요.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면 x축에 어떻게 한다? 접한다. 그쵸? 그럼 적어도 저 fx라는 애가 이 fx가 3차식이잖아. 개수가 1인 3차식. 그쵸? 자,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y축 여기가 y축 여기가 y축 셋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뭔진 몰라요. 셋 중에 뭔진 모르는데 이제 여기를 봅니다. gx를 다시 봐봐요. 0보다 작을 때는 요런 식인데 fx가 3차식이야. 거기에 x 곱하면 몇 차? 4차식이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대략적으로 위로 엎어진 요런 모양의 4차식이 등장을 해요. 어떤 게 나올지는 정확히 몰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냥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에서 어딘가 적어도 어딘가에 잘랐을 때 잘라서 그 왼쪽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여기를 보면 얘는 아직 3차식이야. 그쵸? 3차식인데 fx에다가 bx제곱을 그냥 뺐어요. 맞죠? bx제곱을 뺐을 때 어쨌든 얘도 3차식이야. 그럼 저기서도 한번 봐봐요. 얘도 잘 보면 0 넣으면 0 나오고 미분해서 0 넣으면 또 0 나와요. 결론은 얘가 0에서 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 3차 저 gx의 0의 오른쪽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야. 요거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요 셋 중에 하나랑 결합을 할 건데 4차식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경우와 요렇게 생긴 경우와 요렇게 생긴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0에서 접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값을 표시를 해봐요.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 되는 건 여기랑 여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미분해서 0 넣으면 0 나옵니다. 그죠? 얘도 0에선 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은 요 지점 어딘가에서 잘린다는 얘기예요. 잘리고서 오른쪽만 사용을 합니다. 미안, 왼쪽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니까. 얘라고 생각을 해보자. 먼저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잘렸다. 그러면 요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0에서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애가 두 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쪽에다 넣어봐. 마이너스 27을 두 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쪽에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되 프라임 미분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냐 이거야.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 탈락이란 소리야. 됐죠? 안 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27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얘가 여기에서 하나 갔더라도 왼쪽에서 그럼 무조건 하나가 생겨야 되잖아. 얘가 안 가죠. 그럼 이쪽에서 두 개가 생겨야 돼요. 그럼 얘로 가능성 있는 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27에서 두 개가 나올까? 얘가 0이면 얘도 0보다 크거나 어쨌든 0 근처란 얘기고 마이너스 27은 얘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것도 안 돼요. 이해돼? 얘도 넣어봤어. 여기가 0일 때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조건은 만족하는데 이쪽에 하나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야. 쟤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3차식이 얘는 아니란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서 따져보자. 여기서 먼저 따지자. 이쪽에 없지. 그럼 이쪽에서 두 개 생겨야 되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하나. 3차식은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있어야 되며 또 하나. 얘가 만약 27이 아닌 경우, 마이너스 27이 아닌 경우 이 마이너스 27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쪽에서 두 개 생겨야 돼요. 그지? 근데 두 개로는 다 못 만든다 그랬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봅니다. 얘였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지. 여기여도 왼쪽에 마이너스 27에서 그 값을 갖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못 만듭니다. 얘도 아니야. 됐어? 아닌 거 지우는 거예요. 얘도 여기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27인 게 하나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요걸 보세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나와요? 세 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해돼? 아니야. 그럼 얘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0이라서 올라갔다 내려간다 치더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안 만들어져요. 이해돼? 결론이 요거 하나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가 0이야. 이렇게 생겨서 높이가 좀 안 맞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 4차식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애만
저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식을 구체적으로 구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 이거 15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네. 자, 식을 좀 구체적으로 구해볼 건데, 일단 요거 하나만 정해두자.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고. 그럼 알파는 일단 음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를 베타라고 하나를 정해두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0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야. 그럼 저 fx라는 애는 x제곱이란 인수를 가져야 돼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제가 3차식이니까 남은 건 1차식 하나 남아요. 그쵸? 1차식 하나 남는데 그럼 fx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하나를 쓰자. ab는 써서 지금 ab를 함부로 안 쓴 거예요. 됐죠? 자, 정신들 차리시고 좀만 힘내봅시다. 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해봐야지.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갖다 집어넣어요. 갖다 집어넣어보면 gx가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x제곱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bx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자, 얘를 먼저 보면 이거 4차식이잖아요. 그쵸? 얘도 어쨌든 x제곱인 여기에서 중근을 갖지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잘 봐. 미분을 했을 때 미분계수를 생각해 봐요. 알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알파 미분계수,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야. 알파보다 조금 작은데 미분계수는 양수예요. 맞습니까? 알파보다 약간 커도 양수야. 맞아요? 그럼 증가하는 구간에 그냥 속해 있다는 얘기지. 바꿔 얘기를 하면 알파보다 큰 값이 들어가든 작은 값이 들어가든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기 위해서는 x-알파라는 얘를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해돼? 미분계수가 얘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냥 갖고 있으면 알파보다 클 때는 양수가 나올 거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나왔어야 되지. 근데 둘 다 양수래. 그 말은 부호에 변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곱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의 미분계수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g'x 이렇게 했을 때 좀 전개 좀 할게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p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쟤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3p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요렇게 생겼는데 x로 얘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로 묶자. 마이너스 3px 플러스 2a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0일 땐 당연히 0이어야지. 접하니까. 얘가 4 곱하기 x 앞에 있는 개수 빼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를 좀 식을 바꿔서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어이구. 화면에 이거 보이니? 여기까진 보여? 어우, 정말 못 살아. 자, 얘가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요 정도만 일단은 해놓을게요. 됐어요? 이렇고 얘를 보자. 얘도 전개를 하면 4분의 1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x px 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저거 미분하면 4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x 마이너스 2bx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0 집어넣으면 다 0인데, 자, 얘는 알파 제곱이야. 알파하고 p하고 a하고, 그 다음 여기서도 p하고 b하고, 그 다음 베타하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4분의 3x로 묶으면 x 4분의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타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0 나왔잖아. 그럼 x 마이너스 베타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0일 때도 0인 거고, 얘네 미분계수가 베타일 때도 0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도 그렇고 P도 그렇고 다 알파로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도 B랑 P랑 다 베타로 표시를 해요. 그래 놓고 뭘 찾을 거냐면 알파 어디 갔어? 알파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7 되게 만드는 거예요. A랑 P랑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지. 알파로 표현해 놓고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얘들아, 좀만 힘내봐. 정신 차리고. 요거 전개하면 아유, 또 안 보여. 어디다 해야 돼. 마이너스 4x에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다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알파 x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거랑 같은 거예요. 됐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여기가 아니라 알파 P하고 A를 나타내야지. 그럼 P는 자,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3분의 8 알파 요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 여기서 계산을 하면 알파 제곱 A는 P는 3분의 8 알파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아니지 A는 2알파 제곱 맞습니까? 마이너스 네, 여기서 부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알파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파는 음수예요. 그쵸? P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에서 P가 양수냐, 음수냐예요.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따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네. 알파가 음수인데, P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지금 fx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0에서 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거냐 이거야. 이렇게 따졌을 때 자, 잠깐만. 계산이 이게 맞나? 뭐 일단 진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고 요 식이 다시 바뀝니다.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 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죠? 저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4제곱 얘가 마이너스 27이야. 됐어요? 힘들다.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4제곱이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알파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알파 4제곱이 81이지? 그럼 알파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음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됐어? 자, 이제 베타 찾아야 돼요. 시간 관계상 베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얘는 2차 식이어서 좀 식이 더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전개하면 P 나와요. P. 그치? B도 나오겠지? P랑 B랑 베타로 표시하고 여기다가 P 대신에 베타, B 대신에 베타 그리고 마찬가지 베타 집어넣고 는 마이너스 27 해가지고 찾는 거야. 이해돼요? 단순히 대입만 하는 거니까 요건 할 수 있지. 계획이 지금 다 틀어지게 생겼어요. 오늘 부정적분까지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못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다시 자 정리만 한번 할게요. 번잡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얘네가 나오고 이 밑에 식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어요. 걔네를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랑 미분 가능하다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까지 추측을 한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놓고 이렇게 생겨야 돼, 저렇게 생겨야 돼, 하나하나 조건 다 따져가면서 하나씩 골라낸 그래프가 요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 맞춰서 식이 써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잘라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아래에 있는 식은 요쪽 부분, 그 다음 위에 있는 식은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식의 형태가 이렇게 잡혀야 되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다. 이걸 갖고 푸는 거예요. 어렵죠? 네. 좀 어렵긴 해요. 15번이라는 뭐 이름값이 있으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합시다. 그걸 일시정지. 됐어요? 네. (11번) 보시죠. 네. 속도 관련 문제예요. 속도 관련 문제인데 뒤에 적분 활용을 하면서 얘도 개념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t가 0일 때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속도가 요렇답니다. 됐습니까? 속도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분은 하지 말까 그냥? 자, 다수결로 따질게요. 적분도 해주세요. 네, 일단 합시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 그 미분할 때 선생님이 속도랑 속력이랑 놓고 차이를 봤어요. 속력은 이동 거리에 대한 변화율이고 속도는 위치 변화량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이해됩니까? 얘도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관계가 없어. 그 시점에서 위치가 어디가 됐냐 이거야. 이해돼요? 변화한 양이지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실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3에서 시작했는데 위치 변화량이 3이야. 그럼 6으로 가 있어야지. 내 말 이해돼요? 처음 위치가 0에서 시작했으면 3에 가 있을 거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일단 알고 넘어가 보면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25다 라고 했어요. 적분을 한번 해보자. 적분은 미분의 반대입니다. 반대. 미분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미분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엄청 미세할 때 얼마인지 본 거예요. 맞죠? x축의 변화량을 나눴어요. 나누기의 반대가 뭐예요? 곱하기야. 그치? x값의 변화량 곱하기 y값의 변화량이 적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따가 부정적분 할 때 되면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다시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을 반대로 합니다. 미분했던 거에 반대. 자, 그러면 t제곱이라는 애는 t세제곱이 될 거고 미분했을 때 3t제곱 나와야 되니까 앞에 개수는 1이에요.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4t면 12t제곱
플러스 36t인데 뒤에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 어디래? 원점이래. 시간이 0이면 위치도 0이래요. 이게 위치잖아. 그치? 얘가 위치인데 t에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시간에 따른 t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됐어요? t가 1일 때 p의 위치 여기다 읽어봐요. 25 나와요?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공이 튕긴다고 해봅시다. 자, 공이 튕겨.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됐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딱 부딪힌 순간부터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지. 그치? 이 공은 연속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 속도도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내려갔다가 부딪힌 순간에 이 순간에는 속도가 0이란 얘기야.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는 얘기는 VT가 0 되는 애가 2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얘가 근이 2개인지 보세요. 2개 나와요? 언제하고 언제? 2하고 6. 2하고 6일 때 만약에 여기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시간이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저기에서 음의 근이 나왔다라고 하면 걔는 없는 거야. 그냥 존재하지 않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근이 2개 나온다. 맞아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37이다. 근데 중간에 2에서 한번 방향을 바꾸지. 맞아? 2에서 한번 방향을 바꾼대. 그럼 2까지 움직인 거리랑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랑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보세요. 2에서의 위치를 봅니다. 2까지는 자, 저 말은 얘가 3차식인데 여기일 때가 2고 여기일 때가 6이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 0이 있을 거 아니야? 0,0이 여기 있어요. 대략적으로 요렇게 있는데 2일 때까지는 올라가기만 하다가 오른쪽으로만 가다가 2에서부터 3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2일 때 위치랑 3일 때 위치를 보면 되겠네. 맞죠? 2일 때 위치를 보세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40, 8 플러스 72 이렇게 되니까 32 나와요. 맞죠? 그리고 3일 때 위치를 보면 27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 27로 바뀌었어. 무슨 소리냐면 32까지 갔다가 27까지 왔대요. 그럼 32에서 27까지는 5만큼 더 움직인 거잖아. 32만큼 갔다가 5만큼 더 움직였어. 그럼 37을 움직인 게 된 거지? 37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형식상 정석대로 풀려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해놓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T, DT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저 P가 움직일 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구하는 거랑 그냥 외운 것처럼 식에다 갖다 대입한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만 풀다 보면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얘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난이도 높은 걸 점점 더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선생님 한 말? P는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면상을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0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32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쭉 6초가 될 때까지 계속 뒤로 가요. 그러다가 6초 이후부터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요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힘들더라도. 됐죠? 그 다음에 21번.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14번보다 21번이 그나마 좀 더 풀만해요. 알고 있어요? 14번이나 21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풀다 보면 21번이 조금 더 간단하게 혹은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주관식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22번은 달라요. 그냥 15번이나 22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자, 2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형은 0인 3차 함수. 그러면 이것만 봐도 fx가 대략적으로 x 세제곱 ax 제곱 bx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를 봤어요. 식이 뭔가? 아우씨, 절대값이야. 네.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봐야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4를 구해라. F4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보통, 한 10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f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fx를 다 구하라는 소리가 돼요. 실제로 그냥 저 F4라는 애가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올 거야 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그런 게 나올 확률은 대략 한 5% 정도로 봐요. 잘 안 나와요. 기본 문제에서는 식을 변형하고 하는 연습 때문에 그런 걸 찾으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한 5%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말은 fx를 구하래. 그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머릿속으로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 저 a, b를 어떻게 구할지는 나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가를 봅니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이 최소값이 2다. 바꿔 얘기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전부 다 미분계수가 0 나온대요. 그냥 그 말이야. 그렇구나. 이건 뭘 갖고 확인해야 된다?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서 찾아봐야겠어. 네. 그 다음 g는 마이너스 8이래. 그냥 함수값 줬어요. 뭔가 연립하려면 얘도 필요한가 보다. 요 정도예요. 됐니? 예를 봅니다. 저걸 보려고 안쪽에 거부터 봐요. ft 마이너스 절대값 ft.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절대값 나왔으니까 단순해요. 절대값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ft가 양수야. 그럼 얘는 그냥 나옵니다. 맞아요? ft가 양수면 0이란 얘기고 똑같은 거 뺐으니까 ft가 음수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요. 그러면 2배의 ft가 된다. 요렇게 돼서 gx를 다시 쓸 수 있어요. ft가 음수일 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EFT dt.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는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 FT를 썼으면 DT가 와야지 여기 갑자기 DX가 오면 문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얘를 상수로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인테그랄 0에서 F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 FT가 0보다 클 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0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봐도 뭐 딱히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미분했네. 그죠? 얘도 미분해요. 미분을 해보면 G'X 얘가 뭐가 됐든 간에 미분을 하면 0 집어넣었던 건 상수기 때문에 없어져요. 맞죠? 남는 건 x 집어넣은 애만 남습니다. 그래서 EFX 요렇게 나와요. fx가 음수일 때. 그 다음 여기는 계속 0 나옵니다. fx가 양수일 때.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됐니? 그럼 봐.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양수일 때 양수일 땐 다 0이야. 얘네는 0이야. 0이고 나머지 음수일 때는 그냥 조금 더 내려가는 음수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음수인 경우에는 2배를 해주는 거고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0 나온대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가를 봅니다. G'X가 0 되는 거. 요런 애들. 어느 순간 어떤 K값이 있는데 K값 이상에서는 무조건 0 나온대요. 얘네?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K가 될 수 있겠어요? 없지. 커지다 보면 음수로 내려가는 애가 생겨요. 맞지? 어딘가 내가 선을 딱 그었을 때 그 오른쪽은 무조건 다 0만 나와야 돼. 그럼 K값에 해당될 수 있는 건 여기 지점부터 오른쪽에 있는 어딘가는 K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K 중에 가장 작은 게 2다. 그럼 요 녀석이 2란 얘기가 돼요. 이해됩니까? 더 왼쪽으로 가면 그냥 음수가 0이 아닌 애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 또 찾았어. 2 넣으면 0 나와야 돼요. 어디에? F에. F에다가 2 넣으면 0이 나온다라는 증거가 하나 탄생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G2는 마이너스 8이래. G2. 이건 지울게요. 아니다. 일단 봐. 자, 2를 넣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여기 들어가면 그냥 상수가 나오지. 0에서 2까지 계속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8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생각해봐. ft가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야.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래. 근데 음수잖아. 그럼 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위에 거란 소리예요. 음수가 나왔으면. 뭔 말인지? 0에서 2까지. 요 넓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냥 식으로 쓰자, 식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배의 f t dt를 하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그걸 이제 넣고 찾는 거야. f2 8 더하기 4a 더하기 2b는 0인 거고 여기다 갖다 넣어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요거의 dx가 마이너스 4야. 양변 2로 나눈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적분 4분의 1 x의 4제곱 3분의 a x의 세제곱 2분의 b x 제곱에 0에서 2까지 0 넣으면 어차피 싹 다 0 나오니까 2 대입해보면 4 더하기 3분의 8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4 양변을 3으로 곱하면 12 더하기 8a 6b가 마이너스 12다. 휴, 됐습니까? 그래서 12를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4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나? 맞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8 나와요. b 하나 늘었는데 4만큼 줄었대. 그럼 b가 마이너스 4인 거지 뭐. b가 마이너스 4야. a는 0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x가 자리가 또 모자르네. 그래서 fx가 뭐가 나오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갖다 4 집어넣으면 48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원하고 확통은 선생님은 일단 할 거고 다른 선생님은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마 그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부분 다 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선생님 지금은 이제 좀 여기가 좀 쉬워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반 가야 돼요 하고 한 반 지금 우리가 B4잖아. B3, B2 요 정도 갔을 때 그때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계속 건드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라? 헐. 아니야. 미안. 창을 열었던 게 다 날아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보다 말았냐면
106페이지의 2번을 보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 번 더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고, 길이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 부피에 대한 변화율 한 번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건 PBQD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에요. 한 면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AB 위를 매초 2씩 움직여 B까지, 점 Q는 B에서 P와 동일하게 동시에 출발하여 변 BC 위를 매초 3씩 움직여 C까지 간다. 그랬을 때 잠깐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나? 똑같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보세요. 자, 이랬을 때 그럼 P는 A에서 출발해서 매초 2씩이니까 2T라고 잡자. 요거 이해됐죠? Q는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매초 3씩. 그럼 여기는 3T가 될 거예요. 됐니?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요 넓이의 20분의 11이 되는 순간에 삼각형 PBQ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럼 넓이부터 구해봐야겠네.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둘로 나눠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볼게요. 됐죠? 요 길이를 알아야겠다. 전체 20이야. 그럼 20에서 2t만큼 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넓이를 이제 구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0-2t 곱하기 높이, 요게 높이가 돼요. AD가 곱하기 20, 여기다가 3t 2분의 1 곱하기 3t 곱하기 높이 20, 요거를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200 마이너스 20t 플러스 30t 따라서 200 플러스 10t가 되는데,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20분의 11인데 전체는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와요? 400 나와요. 400. 400에 대한 20분의 11이면 220입니다. 그래서 t가 언제? t가 2일 때 넓이에 대한 변화율, 요걸 찾으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PBQ니까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 3t, 높이 20-2t.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t 곱하기 높이 20-2t.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0, 30t 마이너스 1, 3t 제곱, 요렇게 됩니다. 요게 넓이야. 삼각형 PBQ의 넓이.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야지. 넓이에 대한 변화율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30이고, 언제? t가 2일 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별거 없지. 넓이만 그냥 잘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속도 문제보다 얘네가 오히려 더 쉬워요. 자, 넘겨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조금 확보가 되는구나. 아까도 이렇게 할 걸.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다. 길이는 몇 초, 가로는 몇 초 1. 그럼 요 가로 길이가 몇 초 1이니까 1 플러스 t. 그 다음 세로 길이는 몇 초 2만큼. 요렇게 생긴 세로 길이가 1 플러스 2t. 됐죠? 그 다음에 높이. 요렇게 생긴 높이가 몇 초 30. 1 플러스 3t. 부피에 대한 변화율 요렇게 고르랍니다. 부피 1 플러스 t, 1 플러스 2t, 1 플러스 3t. 요거 전개해서 미분해 놓고 3 집어넣으면 변화율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별거 없죠? 말 그대로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부피를 구하고 미분하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됐죠? 길이에 대한 거 잠깐 볼게요. 요겁니다. 키가 2m인 육상 선수가 굉장히 크네요. 네. 2m랍니다. 보통 1.8을 갖다 쓰는데. 야간 육상 경기에서 10m 높이의 조명탑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출발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일정한 속도로 뛰었다고 한다. 100m를 10초. 그럼 초당 몇 미터 간 거예요? 초당 10m를 간 거야. 됐어? 초당 10m. 그럼 요 사람의 위치, 여기에서부터 요 사람의 위치까지가 t초 뒤라 그래. t초 뒤면 초당 10m니까 10t 이렇게 된다. 미터. 맞아요? 네. 그림자 끝의 속도. 그럼 그림자 끝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돼. 맞아요? 자, 그림자 길이를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했던 삼각형의 닮음을 떠올려 봐요. 10대 2야. 여기도 10대 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5대 1이잖아. 그치? 얘도 5대 1이 나오는 거고 4대 1이란 얘기예요. 4대 1은 10t 대 x 이렇게 되니까 얼마 나오니? 10t는 4x, x는 2분의 5t야. 요 x라는 건 요 길이 뜻해요. 2분의 5t다. 됐니?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는 2분의 25t예요. 초당 2분의 25m씩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2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림자 길이가 2분의 5t라며. 그치? 그럼 저거에 대한 변화율은 그냥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초당 2.5m씩 늘어나는 거래요. 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정적분 볼게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적분이라는 단어부터 좀 잠깐 볼게요. 적자가 무슨 적자인지 알고 있어요? 무슨 적? 맞아요. 싸울 적자예요. 붉을 적자가 아닙니다. 빨간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싸울 적자야. 쌓다. 쌓는 거예요. 분은 알고 있잖아요. 나눌 분이에요. 나누다. 합치면 합치면 쌓고 나누는 거야? 나눠 놓고 쌓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나눠 놓는 걸 쌓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굳이 나눌 거면 왜 쌓냐고. 쌓지가 않잖아. 나눠 놓은 걸 쌓는 작업을 하는 게 적분이에요. 원래 이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놓고 봤을 때 적분이 훨씬 먼저 발달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식이 지금처럼 현대 수학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훨씬 먼저 적분이라는 애가 발달을 해요. 왜? 땅의 면적이 중요하지 기울기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의 넓이를 원래 갖고 있었어. 근데 홍수가 뻥 하고 나오면서 내 땅을 싹 쓸어갔어요. 그럼 난 거지 되는 거야? 아니지. 새로 생긴 땅이 있어요. 그치? 그럼 그 땅에 대한 권한을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해돼?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범람을 하기 전에 땅을 얼만큼 갖고 있었는지 서류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재기 시작하면서 적분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적분이라는 말로 쓰이는 건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애, 요 도형의 넓이, 이 모양의 넓이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대충 네모칸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남는 애가 있고 모자란 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모칸을 줄이자. 네모칸을 더 줄여. 그럼 오차 범위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 이해됩니까? 단순한 예로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생긴 넓이랑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넓이랑 이렇게 생긴 넓이랑 그 중간 어디쯤이야? 그럼 얘를 반으로 잘랐다라고 보자. 요렇게 잘랐어. 둘로 나눠 놓으면 요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요 그래프랜다. 요 도형의 넓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더 잘라. 더 잘랐다. 그럼 오차는 역시나 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치? 자르면 자를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럼 저거를 정말 미세하게 나누자. 미세하게 나누면 뭐가 돼? 적분이라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적분은 미분의 반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 맞는 말이에요. 얘는 미분의 반대예요. 반대. 미분 반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적분이라는 건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건데 그 미분에 대한 개념을 보면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이렇게 돼 있지. Y축의 증가량을 X축의 증가량으로 나눴어요. 맞습니까? 요거였어요. 나누기의 반대가 뭐야? 곱하기잖아. 얘는 델타 Y 곱하기 델타 X 요런 형태로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은. 얘가 뭘 뜻하는지 잠깐만 볼게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a, b가 있습니다. 됐어요?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변하는 양, 요만큼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맞지? b-a분의 f, b-fa를 하면 평균 변화율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곱하기라 그랬지? 이거 곱하기 y 값의 변화량. 그럼 뭐가 나와요? 넓이가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쟤는 사실상 넓이에 관련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걸 볼 건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부정적분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부정적분도 뒤에 가면 정적분이 나오겠지만 정적분이 먼저 발달을 하고 나서 부정적분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이 어설퍼요. 부정적분이라고 했을 때 라지 fx의 미분 얘를 스몰 f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럴 때 라지 fx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됐어요? 미분하면 도함수라고 하지. 걔는 함수예요. 적분하면 함수라는 말 안 씁니다. 왜 안 쓸까?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 요거 미분하면 그럼 적분은 미분의 반대라며. 그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누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진 않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뒤에 상수가 뭐가 붙든지 간에 미분하면 요거랑 똑같은 애가 나와. 그럼 다시 반대로 갔을 때는 뒤에 누가 붙을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 상수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다 라고 하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뒤에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c라는 애가 따라와요. c는 콘스탄트의 약자입니다. 콘스탄트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수를 콘스탄트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좀 오래된 책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콘스트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콘스트가 상수를 뜻하는 거예요. 콘스탄트의 약자를 써서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그냥 적분했을 때 새로 생길 수 있을 법한 상수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미분을 반대로 계산해 놓은 애인데 그때 들러붙는 상수는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요 정도가 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dx분의 d 인테그랄 fx dx 하고 인테그랄 dx분의 dfx dx 하고 둘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해라 이 소리예요. 얘는 반대로 미분 한번 하고 적분해라. 아까 뭐라 그랬어? 역함수 관계는 아니라 그랬잖아. 만약에 둘이 도함수라는 것과 저 적분이라는 것과 역함수 관계면 둘이 똑같은 애가 나왔어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분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애가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먼저 하면 dx분의 d 해놓고 여기가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거 미분하래요. 이거 미분하면 상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0이 돼서 없어지고 얘는 미분하면 다시 소문자 f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f'x dx 요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온다고? 적분 상수가 따라온다고. 부정적분을 하면 무조건 적분 상수가 이렇게 따라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하냐 적분을 먼저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개념적인 거 몇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문제풀이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긴 할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dx분의 dy가 얘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미세한 차이로 줄이면 걔가 결국에는 dx분의 dy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지? 그럼 얘도 미세한 차이로 줄이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dx분의 dfx라고 했어요. 그지? 이해돼요? 얘는 다른 말로 바꾸면 dx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fx의 변화량은 이 fx의 변화량 뭐야? dy잖아. 그치? 저 변화량은 0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함수값으로. 이것 때문에 dx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인테그랄이라는 S자를 길게 늘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치? 왜 이런 기호가 나왔냐면 리미트라는 기호랑 시그마 기호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그마 무슨 기호예요? 합의 기호지. 시그마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합의 기호인데 합이 영어로 뭐예요? 썸이에요. 썸의 약자를 따옵니다. S자를 가지고 오는데 리미트가 따라온다 그랬지. 얘가 둘 다 쓰인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얘 때문에 얘네 둘 때문에 S를 L처럼 길게 늘린 얘를 기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미세하게 나눠놓고 걔네들을 싹 다 더한 거야. 나눠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놓고 다 더해. 그럼 넓이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애가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거기 정지 한번